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1월 랠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짓누르고 있었던 악재들이 해결된 것은 없죠. 뭐 브렉시트도 그렇고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고 거기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들도 그렇고요. 이런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조금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내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구나 아는 분이죠. 일반인도 아는 누구나 아는 분.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를 보면은 경제 초보와 경제 고수의 간극을 메워주는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세요. 누구에게나 다 설명이 제대로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인데 일단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의 성장률 하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요. 중국 성장률도 그렇고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서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잘 해결될 시간은 지났죠, 사실은. 그렇죠. 감정이 쌓였습니다. 네. 감정이 쌓였고 또 감정의 찌꺼기들까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행정부인 트럼프 대통령만 현재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마저도 중국 기업들의 어떤 그 기술 유출 문제라든가 더 나가서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서의 접근에 있어서의 제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맞은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는 90일 동안 유예가 돼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실무 협상을 끝낸 다음에 이제 고위급 협상이 이어지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 비둘기파들이 굉장히 군부는 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동안 있었던 피해들도 상당히 큰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중국 쪽에서의 고민 부담들도 존재하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중국이 현재 협상에서 본다면 분명히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지난해보단 올해 확실히 협상력이 떨어진 것도 감안을 해본다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중에는 적어도 완전한 타결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정도 관세 부과의 또 추가 유예라든가 일부 타결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미국 경기 지표들이 최근에 별로 안 좋다. 네.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를 비롯한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실적이 발표되거나 어닝 쇼크를 줬던 기업들, 캐터필러라든가 네. 애플 같은 기업들 보면 전부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을 이야기하며 그게 시장에서의 어떤 어닝 전망을 갖다가 하향 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적어도 미국이 작년처럼 강경하게 밀고 나가기에는 좀 부담이 생겼다. 다만 완전 타결로 이어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타결될 것 같으면 작년에 벌써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안 하고 넘어오면서 서로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뭔가 더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서로가 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여건이라서 완전 타결까지는 좀 쉽지 않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성장률 전망에 하향 조정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특히 최근에 나오지만 문우신 장관이 또 네.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제 좀 그래도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네. 일부 진전 정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게 본다는 게 중국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좋으면 경기 부양책 쓸 거 아니냐. 경기 부양책을 쓰다 보면 금융시장에 살아나게 될 거고.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경기 부양책 단기적으로 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거냐. 이거 결국은 그림자 금융이나 아니면 기업 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품만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둘 다 맞죠. 결국 네. 경제학자들한테 이렇게 옛날에 네. 대통령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신데요. 네. 한팔 경제학자만 좀 보고 싶다. 그게 무슨 내용이죠? On the other hand.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네.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확실히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는 좀 전자 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서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수출 부진하고 수입 감소해서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순간 이 중국은 결국 투자와 수출로 먹고 사는 자전거 경제잖아요. 네. 앞바퀴가 수출, 뒷바퀴가 투자이기 네. 때문에 이 자전거 경제가 잠깐 멈추는 순간 쓰러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해 12월을 고비로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충격들은 있습니다만 수출 전망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타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쓸 카드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있어서의 그 배기량 규제라든가 네네. 또는 신차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더 확대하죠. 지금은 이제 농촌 지역만 나왔지만 네. 그런 문제들 또 더 나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컨텐츠 관련된 개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협상에서의 타결 여부를 보며 점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저희는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네. 분명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그런지 다 금리 인하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렇죠. 네. 정책 금리 인하를 좀 지연하는 것을 네네. 중국 정책 당국도 여기서 더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대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것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좀 다음 카드로 아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단 중국 정부가 밸런스는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진척 여부를 보고 전인대를 전후에 어떤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후자에 아까 이야기하신 그림자 금융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미국과의 분쟁 속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학자들과 그 월가에 계신 모든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1월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왔던 것이 그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아, 그것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려니까 네. 12월 1일 날 완화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2월 달에 외국인이 샀던가요? 그렇진 않았죠. 아, 예.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 하나 더 있었잖아요. 바로 뭐냐면 미 증시가 네. 반등해 줬는데 네네. 반등의 이 포인트가 1월 4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잊을 네. 수 없죠. 네. 근데 그날 전미? 무슨 네. 예, 벌써 이제 전미경제협회에 나가서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겠다. 네. 두 번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을 좀 중단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다음부터 금융시장이 이제야 비로소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해서 반응했다. 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나라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다 싸다는 건 동의하고 있었지만 왜 안 샀냐? 촉매가 없었다. 그 촉매가 뭐냐? 미 연준의 정책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 나가서 달러의 거침없는 강세 행진이 진정될 여지가 생겼다라면 이 달러를 보유하는 것보다 원화 자산을 비롯한 또 뭐 최근에 보면 인도네시아 루피도 어마어마하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흥국 자산으로서의 자금의 이동이 최근에 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글로벌 자금의 리밸런싱, 즉 연초에 지난해 굉장히 미 증시도 조정받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글로벌 연기금들 입장에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징후가 보이니까 언더웨이트 해놨던, 즉 비중을 축소해 놓았던 비달러 자산, 가장 대표적인 게 신흥국 주식 채권, 그다음 원자재 아니겠습니까? 네. 이쪽 시장에 대한 리밸런싱, 자금의 재배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 자체는 현재까지만 본다면 일단 순항 중이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겠죠. 연준 의장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 것인지. 그러니까요. 특히 그 자산 축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산 축소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들였던 채권을 다시 팔겠다. 그 말은 그 채권을 판 만큼 돈을 흡수해 버리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미 경제인 학회에서도 정확하게 얘기 나고 약간 애매하게 얘기해서. 그거는 저 FMC에서 해야죠. 네. 본인 혼자 결정할 수 없지 하죠.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여러 연준 이사 그리고 지역 연은 총재들과 함께 어떤 협의를 좀 거칠 네네. 필요가 있고 그게 1월 말 우리가 네네. FOMC 열리는 게 그렇죠. 지금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에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두 가지겠죠, 그죠? 첫 번째 금리 동결하겠다. 특히 금리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겠다는 말들을 한 번 더 반복해 줄 것인가? 네. 두 번째는 아까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자산 축소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두느냐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 생각에는 일단 1월 초에 그 말씀하시고 또 10일 날 한 번 더 반복을 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미 연준 쪽에서 쇼크를 줄 가능성은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리 설 연휴 전에 조금 마음 편하게 설 선물 들고 일단은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여건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은 저희가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떨까요? 일단 4분기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국내 실적을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진하죠. 네. 일단 뭐 믿었던 저희가 뭐 그림 하나 준비해 오긴 했는데 네네. 업종별 이익 전망에 대한 변화 그래프 혹시 보여주시죠. 가능하시면 보여주시고 그냥 네. 이 말씀을 일단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수출 단가도 떨어지고 물량까지 떨어지는 이 총체적인 난국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답답한 상황이 아예 나왔죠. 그래서 네. 보시면 IT 기업들의 이익 전망 지난 한 달 동안의 이익 변화예요.
마이너스 20% 가깝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러니 뭐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이익 전망만 놓고 보면 싼 건 알겠는데 미래가 방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한 7% 가까이 네. 하향 조정되는데 저것도 왜 그러냐면 국제 유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 성과를 갖다 이렇게 살펴보면 재밌는 게 방금 이익 전망 그렇게 하향 조정됐는데 주가 상승률은 반도체가 1위란 말입니다. 네. 왜 그런가? 아니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은 지금 일단 한국 기업들을 실적으로 선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 그 대형주를 사자.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높은 업종 내 기업들 중에 언더웨이트 작년에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네네. 많이 팔아놨던 부분들을 좀 채우자라는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안타까운 장인 거죠. 뭐냐면 이렇게 외국인들 들어올 때 실적까지 개선되고 하면 선순환이 그러니까요. 좀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여파 등등으로 인해서 중국 최근 지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네. 한국 전체 또 수출의 27% 정도가 대중 수출이건데 또 이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졌죠. 그런데 네. 이제 이것들은 뭐 저희들 일단 애널리스트한테 매일 아침마다 물어보죠.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일단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 사이에 이 무역 분쟁과 관세 부과에 대비해서 미리 재고를 쌓아놨던 것들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일단 추가 주문은 좀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이다라는 콜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미 연준의 그런 완화적 통화 정책들이 이어지고 셧다운 리스크들까지 좀 완화된다면 선진국 향 수출이 네. 다시 또 회복될 때 재고 문제들도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작년은 실적은 좋은데 수급이 안 좋았다면 네. 올해 1월은 수급은 좋은데 실적이 못 받쳐져서 그게 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시장은 외국인들이 작년에 많이 팔았던 종목을 되갚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달라진 거는 실적과 주가와의 관계. 그리고 올해 그게 완전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수급 앞에 장사 없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실제로 1분기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우리한테 지금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최대 요인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수출 부진이 1월에 확실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이에 우리 경제에 또 무슨 일이 하나 있었나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래서 11월 말에 또 금리 인상한 효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 심리라든가 기업 심리는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중에는 결국 믿을 것은 정부 재정 지출밖에 없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어제 있었던 예타 관련돼 있는 면제건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보면서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 경제에서의 원칙을 뭐 이렇게 우리가 하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니겠습니까? 공리주의.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인구가 집중돼 있고 가장 출퇴근 시간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긴 네.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권이죠. 뭐 통조림이 돼서 다니고 있는 네. 수도권의 이런 전철교통 난들 그리고 그 트래픽을 생각하면 예타 면제되는 대상들이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그동안 토목이라든가 SOC 관련해서 지출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억제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에서 반전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을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 네네.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상반기 경제 지표들은 좋지 않지만 대신 정부가 급격한 둔화의 위험들을 막아주는 재정 지출의 확장을 나타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 기대를 좀 섞어서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또 주력 수출 기업들 중에 이 세 가지 주력 수출 산업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반도체, 네. 두 번째는 조선, 세 번째는 자동차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조선과 자동차 쪽에서는 조금씩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반기로 가면서 업황의 개선이 나타날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외국인이 먼저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혼자서도 이 이야기를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오늘 뜻깊은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 듣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좀 보내드리도록 하죠. 원래 자주 못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작가님하고 담당 PD한테 얘기해서 좀 자주 좀 모시러 시간만 되신다면 좀 자주 모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